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에게 신비의 동물 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용을 그리는 법을 한번 용화법을 할 건데요. 용을 그리는 용자를 그리는 화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오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머리는 뭐를 닮았죠? 용이? 여러분들의 상상이긴 하지만 우리 예 보면 용의 머리는 낙타를 닮아 있다고 그랬고요. 머리는 낙타라고 그랬고 이런 거를 좀 아셔야 우리 좀 재밌는 이야기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뿔은 사슴입니다. 뿔은 당연히 사슴을 닮아 있고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9가지 동물의 장점을 전부 딴 그런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빙성이 있어서 변화가 무일하고 상하에 무시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상상의 동물로서 용상, 용안 그런 식으로 해서 극대화 시켜놨죠. 그죠? 눈은 토끼를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치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귀는 소를 닮았다고 그랬고요. 귀는 소. 이 어떤 것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이치가 있어요. 목은 우리 목덜미, 목항은 목은 뭘 닮아 있느냐? 뱀을 닮아 있습니다. 뱀사, 김뱀, 사자, 사. 그리고 배는 당연히 배는 뭐가 닮아 있냐면 큰 조개 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 무늬를 이렇게 보면 절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데 가면 큰 조개를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늘은 비늘은 당연히 뭐를 닮아 있겠어요? 잉어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록에는 이 잉어 비늘을 9개에서 99, 81, 81개의 비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릴 때 그렇게 그리진 않죠. 그 다음에 손톱은 뭐를 담아 있습니까? 그렇죠. 매입니다. 매. 매응자를 써서 매응. 이 매응자를 응취라고 그러는데 흔히 매응과 독수리 취자 응취. 응취는 취할 수 있다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어쨌든 그랬고 손바닥은 뭐를 닮아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호랑이입니다. 이 주먹, 즉 주먹진 그 부분은 호랑이를 닮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9마리의 특이한 뭐를 장점을 갖고 있는 이 9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곱하기 뭐를 하느냐 양수의 끝인 9를 해서 9981 흔히 81개의 비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 주위는 긴 수염이 있어야 되고요. 입 주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긴 수위, 긴 수염. 그리고 코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코는 당연히 뭐를 닮아 있냐면 돼지의 벌렁코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호랑이를 그리듯 용의 어떤 특징, 호랑이의 특징을 낚아채듯 용의 특징인 이 9의 특징을 낚아채서 그림을 그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더군다나 이 용의 머리 위에는 박산이라고 하는 공작 꼬리 무늬 같이 생긴 용이 지닌 보물이 있어서 용의 그 그림을 그릴 때 머리 부분을 좀 주의해서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머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의 많은 부분 중에서 얼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용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릴 때 코 먼저 그리는 습관이 있어요. 한번 코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왜 그러는지를 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벌렁코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좀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래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말아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벌렁코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 머리 부분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렇죠.
낙타의 머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타의 머리는 좀 올라갈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옆에서도 좀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고 이렇게. 야,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쪽에 눈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쪽에도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볼록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눈 위에 긴 수염이 이렇게 눈썹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야, 그래 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좀 울뚝불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눈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낙타머리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낙타머리처럼 이렇게 그래 놓고 요 위에 수염이 있는데 수염을 그리는 법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좀 어떤 분들은 문이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되게 뾰족하게 그냥 이렇게 선으로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눈썹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가 눈썹 부위고 이렇게 눈썹이 있다는 얘기고 요 위에가 낙타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낙타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뿔이 뭐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제가 뿔은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사슴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갈라지고 또 어떻게? 사슴뿔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귀는 소귀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소귀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다? 그렇죠. 소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고는 여기에 뿔자리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뿔자리가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뿔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은 토끼눈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툭 튀어나오게 그려야 되고 눈동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줘야 돼요.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줘야 됩니다. 이 눈동자가 어떠냐에 따라 이 생김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울룩불룩한 이유는 여기에 박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산. 일단 제가 이렇게 해놓고 요 코 밑에도 수염이 있어요. 이렇게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이 있고 이 수염의 위에 뭐가 있냐면 긴 용수라고 그래서 그렇죠. 용에 긴 수염이 있습니다. 이 수염을 그릴 때 잘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또 제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런 길게 이렇게 용의 수염을 잡아당기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말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 다시 그리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용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입을 담을 거냐 아니면은 입을 벌릴 거냐에 따라 이 용을 그리는 법이 달라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 눈 두더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고 머리 위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와서 낙타의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뿔. 이것만 해도 벌써 용의 느낌이 확연히 나죠. 그런데 얘는 눈썹에 요 눈 밑에까지 뭐가 있냐면 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뿔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어서 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윗부분에 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밑에 부분의 입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 입을 밑으로 좀 떨어뜨려도 괜찮고
아니면 올려 입을 다문 것도 괜찮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약간 입을 좀 벌린 거를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뭐 요 정도의 입을 살짝 벌린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완전히 벌리든 뭐 덜 벌리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랑이처럼 그리던 저 호랑이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가겠죠. 가운데로 이렇게. 이건 나중에 색을 칠하면 알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수염이 이렇게 나 있죠.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염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응? 물론 여기에도 계속 이어져요. 어때요? 똑같죠, 느낌이. 이렇게. 이 코의 주변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얘가 들창코처럼 그리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 놓고, 이 부분은 제가 얼굴에 대해서는 또 그릴 거고 이런데, 이 부분이 어떠느냐. 저는 이렇거든요. 코하고 눈에서 1, 그 다음에 그 부분이 2,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입이 긴 것과 머리가 긴 것이 있는데 머리가 길면 좀 서운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입 부분이고 수염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뒤는 이제 어떤 분들은 사자의 갈기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에 그 난 털이 사자의 갈기 같다라는 그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상상의 동물이니까 본 사람은 없고 그리는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좀 이 갈기도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완성작도 해드리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용의 느낌이 좀 나게 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고 얘를 그냥 색만 조금 넣어서 어둡고 모한 부분을 느낌만 줘 볼게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한 이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어두움을 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조금 어두움만 줘도 이 친구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마에 여기가 낙타의 그 부분처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툭 튀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게 뭐예요? 사슴뿔처럼 생긴 용의 뿔입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그 상상의 동물들을 다 연결해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돼요. 그래 놓고 요렇게 이렇게 준다면 보십시오. 느낌이 여기는 당연히 이제 입 아니에요. 여기가 혀입니다. 이렇게 여기 뿔이 양쪽에 있고 얘는 당연히 혀가 위쪽으로 싹 올라온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만 해놔도 용의 느낌이 확연해지죠.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완성작을 지금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용의 뿔, 그리고 용의 코, 용의 입, 아직 기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용의 머리, 뿔, 또 입, 발톱 그리는 방법 같은 거 고스란히 다 따로따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 놓고 합쳐서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용의 기본적인 거를 오늘은 배우신 거예요. 뭐를 배웠어요? 용은 9가지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 그죠? 그게 뭐예요? 머리는 낙타의 머리요. 그 다음에 뿔은 사슴의 뿔이요. 눈은 토끼 눈처럼 툭 튀어나와서 동그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게. 이 눈이, 동자가. 귀는 소귀처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은 아직 안 그렸지만, 배도 아직 안 그렸어요. 큰 조개. 비늘 아직 안 그렸습니다. 손톱 아직 안 그렸고, 주먹 아직 안 그렸어요. 긴 수염이 있고, 코는 돼지 코처럼 약간의 들창코처럼 그려라. 그리고 이 털은 갈기는 사자의 갈기처럼 좀 있기도 하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용을 그리는 법을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용의 어떤 부분, 좀 전반적인 거 좀 다 해서 완성자까지 얼마나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특징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좀 알게 되는 그 시간까지 용을 좀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도 쉽고 그렇죠. 오늘은 용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게 다 나왔습니다. 뭐예요? 눈, 코, 입, 눈썹, 그리고 뿔, 용수,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 털을 그리는 법이, 저는 무늬나로 그릴 때는 좀 솔직한 얘기로 이 위에 눈썹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눈썹 털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사실 이 용을 우리가 린충, 비늘 달린 것에 으뜸이다라고 그래서 물을 조화롭게 다루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신비한 영물이라고 해서 화재의 진압용으로 어디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눈썹을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주 당당한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갈라서 파피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좀 어떤 효과가 나냐면 조금 더 사실적이긴 하고 좀 더 나풀거리긴 해요.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좀 부드러워요. 느낌이.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선을 조금씩 중간에 써가면서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의 기법까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이 좀 많은 도움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용에 관한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용의 풀이나 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용의 머리, 용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용 기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너 용 봤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천자문에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중국의 문헌인 광화 익조에 용의 모습을 모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9가지 비슷한 동물을 좀 모습을 땄으면서도, 좋은 점을 땄으면서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잘 조화로운 동물이다라고 해서 귀히 여기고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좀 우는 이 소리는,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 이 동반을 울리는 소리 같다고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용, 비닐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또 몸, 꼬리 이런 것 그려서 전반적인 모습까지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